안녕하세요. 인생 책방지기 신혜물입니다. 저는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 중 에피소드 3번 일상 한 숟갈, 행복 한 숟갈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엄마를 통해 호스피스를 알게 되었고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오늘의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봉사를 가면 슬프거나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떠올리는 공간이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전 그곳에서 그분들의 남아있는 애틋하고 소중한 삶, 그리고 저에게는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았을 평범한 하루가 큰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호스피스 환우이건 아니건 일상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 한 숟갈, 행복 한 숟갈. 루프레이트는 침대 위로 몸을 굽히고 노인의 팔을 가볍게 쓰다듬는다. 놀랄까봐 조용히 말한다. 레클링 씨, 저예요. 요리사예요. 여기 비타민 음료가 있어요. 이거 좋아하셨잖아요. 오늘도 플라스틱 컵에 드릴까요? 호르스트 레클링은 들락말락하게 힘없는 목소리로 네 라고 속삭이듯이 내뱉는다. 오늘 점심에도 좋아하시는 음료 좀 가져다 드릴까요? 70대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작은 몸집도 힘겹다. 요리사는 말없는 대답을 곧장 알아듣는다. 좋아요. 그럼 음료를 조금만 준비해 드릴게요. 자두술은 좀 많이 넣을게요. 어제는 너무 적었다고 부인께 들었어요. 노인은 반응이 없다. 그저 허공을 멍하니 보다가 지쳐서 눈을 감는다. 아내 베아테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고는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발끝까지 이불을 덮어준다. 남편이 아드리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이런 응유 디저트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부인은 말한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이었다. 응유 디저트는 응유에 달콤한 크림과 자두조림을 넣고 설탕과 자두술을 조금 첨가하면 끝난다. 아주 간단하다. 특별한 것은 요리법이 아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스럽게 쳐다본다. 처음 나를 집에 초대했을 때 이걸 만들어줬죠.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은 정말이지 쏜살같이 지나갔다. 너무나 짧았고 서둘러 대화를 끝내야 하는 것이 아쉬웠다. 그들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인생관이나 사회 문제를 장시간 토론했다.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지는 않았다. 더 오래 같이 있으려고 지하철에서 가끔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걸어갔다. 그러나 그렇게 얻는 시간도 너무 짧게 느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지하철을 타지 않고 몇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길이 갈라지는 곳까지 와서 악수를 나눈 다음 그는 그의 집으로, 그녀는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얌전한 소년 같았다. 그 점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야 그는 조심스럽게 집에 와보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는 식사 준비를 했고 디저트로 자두 음료를 내왔다. 둘은 나란히 앉아 음료를 먹었다. 훗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가슴 아팠던 과거와 앞으로의 결심을 이야기했고 이날 저녁부터 둘은 말을 놓았다. 작별할 때 그는 그녀의 뺨에 살짝 입을 맞췄다. 다음 약속은 금방 정해졌다. 그녀의 점심 초대. 직접 요리를 하려고 그녀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디저트로 초콜릿 푸딩을 만들었다. 푸딩을 식힌 다음 크림과 소보로로 장식했다. 11시 식탁이 차려졌고 소스도 완성되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렸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정각에 도착했다. 둘은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웃었다. 그녀가 막 사랑에 빠진 순간이었다. 그는 음식이 맛있다며 2접시나 먹었다. 그러나 디저트가 나오자 주저했다. 한 접시 먹기는 했지만 그리 맛있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 더 먹으라고 강권했다. 그는 괜찮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수조보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라 해석하고는 먹겠다고 할 때까지 권했다. 그는 푸딩을 하나 더 받고도 표정 하나 찌푸리지 않고 용감하게 숟가락질을 했다. 사실 그는 초콜릿 푸딩을 몹시 싫어해서 냄새만 맡아도 도망갔다. 그는 몇 주 뒤에야 겸연쩍어하며 그 사실을 고백했다. 가슴 아팠던 과거에 매일 필요는 없다. 더 많은 시간이 있고 언젠간 상처가 아니라 행복을 기억할 날이 온다. 안녕하세요, 베버씨. 일광욕을 하고 계시는군요. 들어가도 될까요? 요리사는 반쯤 열린 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본다. 오늘도 방에서 식사하실래요? 아니면 식당으로 내려오실래요? 요리사는 후자를 바라며 명랑하게 묻는다. 그러나 소용없다. 그의 대답은 명백하게 실소. 그는 그냥 방에 머물겠다고 한다.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아직 낯설다. 이렇듯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는 3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상황이다. 당시 그는 친구와 반나절 동안 골동품과 옛날 자동차 등을 버려놓은 전시회를 관람하며 도려다녔다. 향수에 잠겨 이 차 저 차를 보고 다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처하고 보니 알겠다.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고 계단을 내려가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또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는 돋보기 안경을 머리 위로 올리고는 약간 평온한 눈빛으로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벽을 쳐다본다. 이 방에 시계가 걸려있지 않아서 다행이요. 병원에는 내 침대 바로 맞은편에 시계가 있었소. 검은 테를 두른 하얗고 큰 시계였어. 정말 끔찍했지. 눈을 감고 조금 졸다가 깨서 최소 1시간 이상은 지나 있겠지? 한다오. 어쩔 수 없이 거대한 벽시계가 눈에 가는데 3분밖에 지나지 않은 거요. 3분이라 얼마나 좌절감이 드는지. 그는 다시는 시계가 걸려있는 방에 누워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토마스 베버는 그렇게 누운 상태에서 스쳐가는 잡념을 버튼 하나로 싹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특히 며칠 전부터 그를 따라다니는 한 가지 생각이 있다.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죽는 것은 어떤 기분일지, 얼마나 죽음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하다. 어느 날 그냥 가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다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어느 날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요리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호스피스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배웠다. 모든 사람의 병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기를 꿈꾼다.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최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격하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냉담한 사람도 있고 블랙 유머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고 냉소적인 사람도 있다. 제3자가 그들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내겐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어요. 때로 나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상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그냥 상상일 뿐이죠. 사색에 불과해요. 나는 그럴 경우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침착하길 바라죠. 모두가 그러기를 바라겠지만. 요리사는 웃는다. 그는 미리부터 답을 찾지 않기로 했다. 정답은 없다. 그리고 그 편이 났다. 호스피스의 새내기 롤프 피링은 아침 식사를 마쳤는데도 여전히 커다란 식탁 앞에 머물러 있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는 커다란 창을 통해 나무들이 꼭대기까지 다 보인다. 나무가 바람에 이리저리 살랑인다. 하늘은 흐리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린다. 이곳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데도 자동차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호스피스는 건물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커다란 뜰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좌우에는 단독주택들이 있다. 체류한 지 24시간이 된 이곳은 꽤 인상적이다. 이곳에서 그는 어제 실려온 췌장암 환자가 아니라 새로 입주한 주민이다. 누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난다. 식당에는 문이 없고 널따란 입구로 개방되어 있어 그는 발소리를 뚜렷이 분간할 수 있다. 그에게는 이런 개방적인 공간이 익숙지 않지만 식당에 앉아 있으면 최소한 심심하지는 않을 듯하다. 앉은 자리에서 부엌문도 보이고 현관으로 이어지는 복도도 환히 보인다. 며칠 지나면 발소리만으로도 당신인 줄 알겠군요. 요리사가 나타나자 그가 말한다. 호스피스 개원 사흘 전 루프레이트는 우연히 한 가게에서 작은 케이크 틀을 발견했다. 팔 벌린 곰돌이 모양이었다.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수 만든 곰돌이 케이크는 부엌에서 전하는 따뜻한 환영의 인사로서 제격일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상상에 매료되었어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의료적으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이곳에 왔다는 점이에요. 이런 추스르기 힘든 상황에서 작은 환영의 인사는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이는 자신만의 세월을 누려요. 정확한 기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 미지의 세월을 우리는 삶으로 채워나가야 해요. 모든 게 내일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비관적인 생각에 붙들리면 살아갈 의욕이 나지 않을 거예요. 모레 내 인생의 만기가 돌아올지도 몰라. 아니, 내일일지도 몰라. 아님 오늘일까? 여행하면서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의사들은 그가 몇 주 못 가서 세상을 떠날 거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히 몇 주가 될까? 2주, 3주, 4주 혹은 2달?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나 비행기 추락이나 자연재해로 사망하는가? 다만 그가 그들과 다른 점은 시한부 선언을 받았다는 점이다. 나는 천생 모범생이에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스타일이죠. 즉흥적인 것과는 친하지 않아요.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우연히 맡기지 않았어요. 죽음에도 그렇게 대처하고 싶어요.